허리케인 아이다가 뉴욕시를 강타해 최소 18명의 사망자가 발생, 주택 및 도로의 침수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뉴저지에는 전체 21개 카운티에 비상사태가 발령됐고 돌바 홍수로 인한 참사로 최소 9명이 사망했습니다. 오늘 오전 한 경 비행기가 커네티컷주의 한 건물에 추락해 타고 있던 4명 모두 사망했습니다. 뉴욕시 브루클린 캐톨릭 교교의 한 주교가 사제 소년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미군 철군 이후 본격적으로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잡은 탈레반이 저항군 30여 명을 사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가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로 연장시켰습니다. 연방정부의 팬데믹 실업 보조금이 이번 주로 종료됨에 따라 뉴욕주 내 160만 명의 실직자들의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그동안 개인 납세자 번호가 없어 뉴욕주의 서로 미비자 실업수당 신청이 어려웠던 사람도 이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어젯밤 허리케인 아이다의 북상으로 기습 폭우가 쏟아지면서 뉴욕시 일대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대중교통 운행 중단과 정전 사태 등은 물론 주택 침수로 최소 18명이 사망하는 등 사상 초유의 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희생자 집계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며 소식통마다 집계치가 조금씩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이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수요일 밤 맨하튼 센트럴파크에서는 시간당 3.1인치의 폭우가 쏟아져 사상 최고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열대성 폭풍 헨리가 닥쳤을 때 최고 기록인 1.94인치를 깨트리는 폭우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기상청은 사상 처음으로 뉴욕시의 돌바 홍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기습적인 폭우와 홍수로 주택과 도로가 물에 잠기고 파손되면서 뉴욕, 뉴저지에서 최소 24명이 건물 붕괴 사고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뉴욕시의 사망자 중에는 2살짜리 유아도 있었습니다. 퀸스, 저메이커에서는 주택 건물이 무너져 45세 여성과 그녀의 22세 아들이 숨졌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뉴욕시 지하철 터널까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물폭탄은 달리는 열차 지붕까지 덮쳤습니다. 이에 따라 18개 이상의 지하철 노선에서 열차 운행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뉴욕시와 롱아일랜드를 연결하는 495번 고속도로 등 뉴욕 뉴저지 지역 고속도로도 강으로 변했습니다.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는 물에 잠긴 차량들이 둥둥 떠 다니기도 했습니다. 곳곳에서 정전 사태가 발생, 목요일 아침까지 펜실베니아 지역 10만 가구, 뉴저지 6만 3천 가구, 뉴욕 5만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암흑 속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캐티 호쿠 주지사는 오늘 오전 홍수 피해 지역을 시찰하면서 허리케인이 급습한 1시간 동안 역사상 가장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 관계자들은 이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했어야 했다며 미래의 폭우로부터 거리와 지하철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기반 시설 확충, 관리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뉴저지에서도 역시 아주 큰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뉴저지 전역에 걸쳐 오늘 오후 기준 경찰관 3명을 비롯해 최소 9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고 2명은 물살에 휩쓸려가 현재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생존 확률이 희박해 보입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허리케인 아이다의 피해는 루이지애나를 강타하고 남은 잔해가 북상해 피해가 덜할 것이라는 안도와 달리
뉴욕 국립기상청이 뉴욕시 5개 보로와 뉴저지주 21개 전체 카운티에 사상 처음으로 홍수 위협 수준인 플래시 플러드 비상사태를 발령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뉴저지 엘리자베스시에서는 기록적인 홍수 피해로 인해 한 아파트 단지에서만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오크우드 플라자 아파트는 시 소방당국이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었지만 소방서에서마저 물이 8피트까지 차올라 장비들이 모두 파손되는 바람에 이 같은 참사를 피해가지 못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시 소방당국은 아파트에 남은 피해 인원이 없는지 집집마다 수색에 돌입했으며 약 3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패세익 강도 차량들이 떠내려갈 정도로 걷잡을 수 없이 범람했습니다. 도로에 물이 6피트 높이까지 침수된 상황에서 승용차에 갇힌 26세 아들을 구하려다 빠져나오지 못한 70세 남성 1명이 결국 사망했고 인근 주민 60여 명은 시청으로 몸을 대피시켰습니다. 또 다른 2명이 급물살에 휩쓸려가는 것이 목격돼 현재 다이버 구조대가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지만 사망했을 확률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침수 차량을 구조하러 나간 3명의 경찰관도 나중에는 희생자로 발견됐습니다. 출동한 한 경찰관은 순찰 차량이 침수되자 무거운 조끼를 벗어던지고 수영에 빠져나와 인근 나무를 붙잡고 구조를 기다렸지만 물살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 비극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소머셋 카운티 힐스보로에서도 2명의 사망자가 확인됐습니다. 인근 크랜포드시도 온 동네가 물에 잠겨 구조대원들이 보트를 이용해 지붕 위로 피신한 주민들을 돕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역시 마비를 겪었습니다. 약 200명의 승객을 태우고 있던 뉴욕발 트렌튼행 열차는 어제 저녁 8시 30분경 뉴요크 공항 밖에 멈춰서 오늘 아침 6시까지 구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당시 승객들은 열차 안에 차오르는 물과 전원 공급, 에어컨, 신호 등이 끊긴 상황에 나가서 걸어 내려갈 수도 없어 두려움이 엄습했고 그 와중에 담배를 피우기까지 한 승객들 때문에 아주 큰 고초를 겪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인들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 뉴저지 북부 쪽에서도 기록적인 강수량이 보고됐는데 버겐 카운티의 테너플라이에서 7.26인치, 월드윅 8.59인치 등으로 높았고 뉴악 8.44인치, 메이플우드 8.16인치, 패세익 8.43인치, 저지시티 6.57인치 등 최대 8인치가 넘는 정도였습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기록적인 홍수 피해로 너무나 슬픈 비극이 빚어졌다며 가슴이 아프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오전 커네티컷주 퍼밍턴에서 경비행기 한 대가 추락해 타고 있던 조종사 2명과 승객 2명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경 비즈니스 제트인 세스나 사이테이션 560X는 하이드로드에 추락해 인근 독일 회사로 추정되는 한 생산시설을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현장에 산산조각이 나 있는 여객기는 형체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추락 직후 찍힌 영상에는 매우 강렬한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당시 이 여객기는 플레인빌에 있는 로버슨 필드 공항을 떠나 노스캐롤라이나주 만테오에 있는 데오 카운티 공항을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파밍턴 경찰당국은 조사 결과 여객기에 기계 결함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로 타고 있던 조종사 2명과 승객 2명이 전원 사망했고 들이받친 생산시설 내 근무하고 있던 직원 2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이 가지 않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 인근에 있던 목격자들은 사고 당시 엄청난 굉음과 함께 땅이 흔들렸고 불이 꺼졌다고 말했습니다. 사고로 인한 화재는 오전 11시경 진화가 완료됐고 인근에 위치한 학교들은 추락사고로 피어오른 연기로 인해 휴교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현재 연방항공청과 미 교통안전위원회 그리고 파밍턴 경찰당국이 합동수사 중에 있으며 하이드로드를 비롯해 인근의 스프링레인, 존슨 애비뉴를 포함한 여러 도로가 폐쇄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브루클린 로마 캐톨릭 교교의 한 주교가 젊은 시절에 복사 소녀를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을 뉴욕타임스는 유명 인권 변호사인 미첼 게르비디안이 로마 캐톨릭 브루클린 교교 니클라스 다마시오 주교가
1970년대 성당에서 위사 집전을 돕는 11세 복사 소년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면서 딘마즈 주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변호사 게러비디안은 이번 주 뉴욕주 뉴악 대교에 보낸 서한에서 뉴저지에 사는 56세 마이크 매착이 45년 전 성 니콜라스 성당에서 복사로 봉사할 때 딘마즈 주교와 부사제인 알베르트 마이크 신부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11세였습니다. 가라베디안이 편지를 통해 2천만 달러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랫동안 브루클린 교교의 지도자로 활동해온 딘마즈 주교는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의 지시에 따라 버펄로에서 발생한 사제 성추행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가라비디의 폭로로 본인이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2년 전 버펄로 교교에서는 사제 100여 명이 1900년대 초부터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당했습니다. 한편 딘마즈 주교는 11세 소녀를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명을 통해 거의 50년 동안 사제로 사역하면서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주장을 단호히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라비디안은 다음 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아동 성적 학대 피해자는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법규의 한시적 시행 기간은 2019년 12월부터 2년입니다. 이 법규에 따라 딘마즈 주교는 원고와의 법정 싸움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다시 잡은 탈레반과 탈레반 저항 세력의 교전이 본격화됐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2일, 탈레반은 저항 세력의 거점인 펜지시에 대한 공세에 나서 30여 명을 사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문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이 판지시르주 11개 검문소를 점령했고 주요 지휘관 2명을 포함해 저항군 34명을 사살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판지시르 주요 도로에 진입했고 시탈 지구를 점령했다. 우리 측은 2명만 부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알자지라는 탈레반 소식통을 인용해 탈레반은 저항 세력과 협상이 결렬된 뒤 판지시르 지역에 대한 군사작전 개시를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탈레반 고위 간부 아미르 칸 무타키는 탈레반 지도부는 또 아프간 모든 지역이 평화를 찾았는데 왜 판지시르 주민들만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며 판지시르에 집결한 저항 세력의 투항을 권고했는데 저항 세력의 구심점인 아프간 민족 저항 전선 NRF를 이끄는 아흐마드 마수드는 다른 민족과 종파 사이에 균등한 권력 분배를 위해 싸우겠다며 불행히도 탈레반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협상이 결렬된 것입니다. NRF는 전날 공식 성명에서 탈레반이 새로 구성하는 정부에 한두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이를 거절했다며 탈레반과 협상은 결렬됐고 판지시르와 아프간 다른 지역에서 계속해서 탈레반과 싸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페르시아어로 5사자라는 뜻의 판지시르는 소련 등 외세나 20년 전 탈레반 집권기에도 점령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탈레반이 지난달 15일 재집권하자 저항 세력은 속속들이 판지시르로 모여들었습니다. 현지 시각을 기준으로 지난 1일 탈레반이 저항군의 거점인 판지시르 계곡의 쇼틀 지역을 점령했고 탈레반의 쇼틀 점령 과정에서 양측 모두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 의회가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치를 내년 1월 15일까지 연장시키기로 주 상하원 민주당 지도부와 합의했습니다. 이를 뉴욕주 의회 긴급특별회의를 소집, 주거 상업용 세입자의 퇴거 유예 연장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앞서 캐티 호코 뉴욕 주지사는 세입자의 퇴거 유예 연장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주 상하원 민주당 지도부와 합의했습니다. 주의회는 이날 재정위원회와 규칙위원회 등 소관위원회에서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본회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사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안은 지난달 31일로 만료됐던 주거 상업용 건물 세입자의 퇴거 유예 조치를 2022년 1월 15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와 함께
주택 상업용 세입자 퇴거 유예뿐만 아니라 압류 유예 기간까지 연장했습니다. 또 퇴거 유예 조치 대상을 확대해 주 정부가 제공하는 긴급 렌트 지원금 프로그램 ERAP가 아닌 별도의 렌트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들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렌트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온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모두 소진된 경우 세입자는 주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집주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도 추가됩니다. 법안은 세입자가 집주인의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집주인은 ERAP를 받아 강제 퇴거로부터 보호받는 세입자들에게도 퇴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조사에 따르면 주 전체에 걸쳐 80만여 가구가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의 유색 인종들입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현재까지 뉴욕주에서 ERAP 수혜를 받은 가구는 4만 6천여 가구입니다. 이들에게 배분된 자금은 약 6억 8천만 달러로 전체 배분액의 7%에 그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팬데믹 실업 지원금 프로그램이 이번 주로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 내 160만 명 이상의 시직자들이 혜택을 잃게 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팬데믹 사태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면서 연방정부가 제공했던 팬데믹 관련 추가 실업 혜택이 5일 만료되는 데 따라 뉴욕주 내 160만 명 이상이 혜택을 잃게 됩니다. 지난 7월 뉴욕주의 전체 실업률은 7.6%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뉴욕시의 실업률은 10.5%로 전국 평균인 5.4%에 거의 2배에 달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실업 지원 혜택을 더 이상 연장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많은 미국민들이 여전히 실직 상태임을 인정하며 실업률이 높은 주들은 연방정부의 구호기금을 사용해 실직자들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실은 뉴욕주가 팬데믹 실업수당을 연장할지 여부를 아직 확실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실업보험에 적용을 받지 못했던 독립계약 근로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팬데믹 실업 지원 프로그램 PUA 역시 종료됩니다. 현재 매주 91만 6천여 명의 뉴욕 주민이 PUA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기본 실업 지원 기간인 26주의 실업보험금 청구 기간에 도달했거나 이를 초과한 경우 이 역시 5일 기준으로 혜택이 종료됩니다. 이와 관련한 팬데믹 실업 보상 PEUC와 추가 혜택 EB라는 두 개의 연방 프로그램이 5일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PEUC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은 71만 3천여 명, EB의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은 7천 명이 넘습니다. 한편 최근 발표된 여러 실업수당 관련 연구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종료한다고 해서 사라졌던 일자리가 다시 생기거나 고용 수준이 크게 상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연방정부 추가 지원책을 조기 종료한 주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인 납세자 번호가 없어 뉴욕주의 서류 미비자 실업수당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도 이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청했다는 증명만 제시하면 제외된 노동자 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의 서류 미비자 실업수당인 제외된 노동자 기금을 신청하려면 근로증명을 위해 ITIN을 국세청으로 받아 제출해야 하지만 신청자가 몰리면서 적체가 발생해 발급까지 최대 1년이나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세청과 협력을 통해 이제 ITIN을 신청했다는 증명만 하면 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ITIN 발급 신청 증명으로 IRS 납세자 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 양식의 도장만 받으면 제외된 노동자 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외된 노동자 기금은 연방, 주정부 팬데믹 구제 수혜 대상이 아닌 저소득층, 서류 미비자들에게 최대 15,600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뉴욕시의 납세자 지원센터는 엘머스트 등 14곳이 있으며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 노동국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뉴욕 한인봉사센터, 민권센터, 뉴욕 가정상담소 등 한인단체에서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오는 10월 9일 뉴저지 추석 대잔치 행사에서 K-팝 컨테스트와 동포 노래자랑이 연예인 공연과 함께 KBTV 주최로 개최됩니다. 예선전은 9월 27일 뉴저지 하남 노래방에서 갔습니다. 예선에 합격하신 분들은 10월 9일 본선 무대에 진출하게 됩니다. 많은 상품과 트로피가 준비되어 있는 이번 행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접수 마감은 9월 23일까지이며 참가 신청은 전화 917-686-6143 또는 카카오톡 KBTV 6143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텍사스주가 헌법상 권리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했습니다. 낙태 권리를 헌법적으로 보장한 로드 웨이드 사건 판결 이후 거의 50여 년 만에 가장 큰 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낙태 금지법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에 대해 사실상 모든 낙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로 인해 임신의 경우도 예외로 두지 않았습니다. 의료 비상 상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또한 이 정책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시민들이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더 힐에 따르면 텍사스주 하원은 이틀 전 낙태를 유도하는 약물을 처방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별도의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낙태 권리 옹호론자들은 연방 대법원에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에 제동을 걸어줄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이날 기각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이 반세기가량 이어져 온 여성의 낙태 권리를 훼손한다고 규탄했습니다. 특히 유색인종이나 저소득층 여성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낙태를 합법화한 로드 웨이드 판결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아이다의 여파로 루이지애나 항구를 통한 미국의 곡물 수출길이 막히면서 국제 농산물 무역 경로가 바뀌는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미시시피강 하류 지역은 콩과 옥수수 등의 최대 수출 산지로 이들이 전체 선정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세계 유리 곡물 기업 카길의 수출 기지는 아이다로 심각한 피해를 받고 곡물 무역업체 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 곡물 시설도 정전으로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루이지애나 항만 터미널 시설의 전력 복구에는 최대 4주가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곡물 기업들은 북서태평양 해안 지역으로 향하는 철도를 이용해 중국 등 아시아 수출용 농산물을 실어 나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중국 수입 업체들은 당장 다음 달에 필요한 콩을 확보하기 위해 브라질로 수출 주문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곡물 중개 회사 에그린베스트는 루이지애나 곡물 기지가 아이다로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수입업자들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많지 않다며 브라질 콩 수입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곡물 수출 정상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옥수수 선물 가격은 사흘째 하락했습니다. 노동절 연휴를 맞아 전자제품부터 가구에 이르기까지 소매업체들이 세일에 돌입했습니다. 백투스쿨과 여름 끝 무렵에 있는 노동절 연휴는 여름 의류, 야외 가구, 그릴 등 여름용 재고 소진과 가을 의류와 용품을 위한 세일 이벤트가 많아 이들 제품을 구입하기에 최고의 시기로 꼽힙니다. 올해는 지난 1년 동안 물가가 4.3% 상승하면서 제품 가격도 동반 상승해 노동절 세일을 잘 활용하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조언합니다. 홈디포, 로스, 콜스, 아마존, 타겟 같은 대형 유통업체에서 각종 가전제품과 가구, 가정용품 등을 큰 폭으로 세일합니다. 베스트바이는 노동절 세일을 16일까지 지속합니다.
특정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최대 $300의 전자 기프트카드를 제공하고 $399 이상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무료 배송합니다. 고객들은 리워드 크레딧 카드를 이용하면 이중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